네, 2023년 2월 10일 이정훈입니다. 윤미향 무소속 의원이 벌금 1,500만 원만 1심에서 선고받았습니다. 나머지 부분은 대부분 무죄가 나온 걸로 보입니다. 이런 판결을 어떻게 보십니까? 아직 형이 확정되지가 않았으니까 계속 의원직을 유지합니다. 지금 윤 의원은 불구속으로 재판을 받았고, 또 그 다음에 도대체 이 사건이 일어난 지 언젠데 계속 재판이 연기되고 해서 이제 2년이 지나서 이제서야 1심이 나왔습니다. 앞으로 2심, 3심이 열린다고 하게 되면 내년 2014년, 24년 4월 달에 총선이니까 21대 국회의원 임기 다 채우고 나가겠죠. 1,500만 원 벌금만 인정한 1심 판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여론 재판을 하지 말자는 게 저희 주장이었는데 참 좀 찹찹합니다. 야, 이 위안부 할머니들을 내세워서 돈을 거두고 또 그 돈을 다른 데로 쓰고 또 정부 돈도 받아갖고 쓰고 현대중공업한테 10억 원 받아갖고 자기 별장처럼 쓰고. 와,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런 사건이 딱 터지면은 본인이 의원직을 사퇴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의원직을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물론 민주당에서는 하도 뜨거라 하니까 제명은 했지만, 무소속으로 밀어내긴 했지만, 끝까지 의원직을 유지하고, 근데 법원마저도 이렇게 판결을 했습니다. 그 전에 서울 검찰에서는 징역 5년형을 구형했는데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왔네요. 이 정 의원은요, 처음에는 정신대 문제 대책협의회 정대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는 왜 그랬느냐? 위안부하고 정신대를 섞어버렸죠. 정신대는 일본에 가서 일하고 싶은 사람들 뽑혀서 간 거예요. 위안부랑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았고 그분들은 일본이 패망할 무렵에 받지 못한 봉급하고 돌려받지 못한 예금이 있습니다. 그 돈들은 사실은 한국 정부가 일본하고 수교하면서 다 받았죠. 받아갖고 박 대통령이 돌아가신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돈을 돌려주지만 살아있는 사람들은 너희는 살만하니까 그냥 살고 이 돈 갖고 포항제철을 만들게 해서 대한민국이 잘 사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위안부 문제가 나오니까 이 정신대하고 이걸 헷갈리게 해서 그 정신대 갔다 오신 분들이 그동안은 친일파로 몰렸다 이런 것 때문에 못 나서다가 이때는 다 나서갖고 이제 좀 반일운동처럼 돼가지고 시끌시끌 해가지고 결국은 노무현 정권이 추진하다 보니까 우리가 다 받았구나 해갖고 그때 우리 정부 예산 6천 몇백억을 만들어서 다 나눠주면서 정신대들은 흩어졌습니다. 그리고 남으니까 이제 위안부만 나오니까 정의기억연대인가 이름 비슷하게 정의연 만들어가지고 약칭이 비슷하죠. 그래서 위안부 문제만으로 끌고 오면서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제에 대해서도 엄밀하게 말하면 한일 국교 정상화 할 때 기본 다 서로 이제 정리가 된 건데 이게 문제가 되니까 일본이 이제 자기네 재단에 돈을 좀 대겠다라고 해서 타결을 박근혜 정부 때 받는데 그걸 또 뒤집고 했는데 그 와중에 이 정의연이라고 하는 데는 우리 국내에서도 많은 분들이 참 안 됐잖아요. 그래서 보조 성금을 내고 또 정부도 지원했는데 그걸 삥땅에 먹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버젓이 대한민국 국회의원까지 되고 그래서 이 윤미향은 참 문제 많은 사람인 것 같은데 그 누구죠? 남모 의원이라고 민주당의 여성 의원이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도대체 저 사람들이 무슨 관계로 저렇게 이번에 이재명 수사받는 거에 대해서 조사받는 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절대적으로 옹호하듯이 방탄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 보조금을 3억 6천만 원 부정수령하고 이런 것들 이런 것들 하여간 처음에 검찰이 불구속 기소한 것도 특이했고 근데 지금 재판에서는 서울지법에서는 1,500만 원 벌금만 나왔습니다. 이제 이에 따라 이제 항소를 가겠죠. 항소 가겠노나 계속 국회의원직은 유지하고 다 채우게 됩니다.
곽상도 전 의원은 어쨌든 의원직은 사퇴는 했었는데 그에 대해서는 뇌물죄가 성립되지 않은 것과 더불어 이 판결은 참 공감이 안 됩니다. 어떤 걸 보느냐, 어떤 걸 팩트로 보느냐에 따라서 판결이 확 하고 왔다 갔다 합니다. 참 이 판결 때문에 곽상도 건 가지고 곽상도는 유죄고 이재명은 뭐 이렇게 몰아붙이다 라고 하는 야당의 주장은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것 같고, 또 반대로 이 윤미향 씨는 자기 전 보좌관이 자통사건,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있죠. 여러 가지로 복잡한 사람인데 이런 사람이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으로 있어야 되느냐, 이런 여론을 일으키면서 또 좌파들을 성토하는 그런 계기도 될 것 같습니다. 참 뭐 이거 뭐라고 말을 하지 못하겠네요. 뭐 대한민국 법원이 참 올바른 조직인지. 앞서 제가 방희선 변호사 겸 박사님하고 한국군이 베트남 전쟁에서 민간인을 학살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 법원이 유죄 인정을 해주고 배상을 해라 이런 판결에 대해서 쭉 이런 판결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법 제시하는 방송을 했었는데, 지금 분명한 거는 이 민변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베트남 피해자 한국군이 학살했다 이런 사건 피해자들을 한 몇천 건을 준비해서 의도적으로 소송하는 겁니다. 처음에 이걸 차분하게 보시는 분들은 아유 그래 한국군한테 피해 입은 사람들이 있겠지 안 됐어 하고 배상하는 거 잘했다라고 하겠지만, 나중에 이게 계속 들어오게 되면은 대한민국이 굉장히 부끄러운 정부가 되면서 무너집니다. 이건 잘 보셔야 됩니다. 전쟁 중에 그때는 이제 미군기들이 또 폭격을 하러 북한군을 때리러 가는데 가다 보면 오폭을 해서 민간인이 죽을 수도 있고 한국군이 죽을 수도 있고 미군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 소송을 걸면은 아무것도 못해요. 근데 지금 민변은 이제 그런 것들을 그 전에 거창 양민 학살 사건이 있고 하니까 계속 찾아내면서 이제 하면서 한국 정부를 부끄러운 정부로 만들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런 것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좋은 건지. 그렇게 완벽한 정부를 원한다면 핵 개발을 하고 인권 탄압하고 우리를 협박하는 북한에 대해서는 왜 그런 걸 그들은 얘기하지 않는지. 이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는 그분들이 진짜 위안부냐 아니냐라는 말은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건 알고는 듣고는 있었는데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었는데 차마 이제 공개하기 밝히기 어려워서 그건 뒀었는데, 그런 분들을 또 이용해서 또 돈을 받아갖고 그거를 삥땅한 사람에 대해서 또 그걸 가지고 그런 공간을 후원해준 공간을 사적인 용도로 쓰고 또 그것 때문에 이게 막 밝혀지고 하니까 거기서도 몇 분들이 자살하고 그랬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끄러운 사건인데, 이렇게 좌파들이 개입된 사건에는 벌금 1,500만 원만 때리는 법원, 대한민국 정부가 대한민국 군인이 했다는 것에 대해서는 쉽게 유죄를 인정하는 법원, 또 곽상도에 대해서 그게 뇌물이 아니다고 하는 이런 법원. 참 저렇게 보면서 우리 사법부가 참 문제다. 일단 상식이 있느냐, 어떤 식으로든 간에 사법개혁이 좀 필요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윤석열 정부는 처음에 집권했을 때 뭐 광주 문제를 인정하는 듯이 발언하고 뭐 하는 듯이 하다가 사실 윤석열 정부한테 지지했던 사람들이 기대하는 거는 혁명적인 개혁이었죠. 그걸 안 하고 포괄적으로 이렇게 가려고 하다가 무너지면서 다시 하면서 이제 정신 차리고 북한에 대해서 강력하게 나가고 뭐 하면서 이제 조금 이제 중심을 잡아가는데 아직도 부족하죠. 우선은 여소야대 절대적으로 야당이 많은 국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것도 문제고, 뭐 쉽게 그건 혁명처럼 할 수는 없는 거고, 지금 우리 사법부가 상당히 문제가 많죠. 이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뤄야 되는데 저는 하여간 윤 정부가 잘해야 되고, 그 다음에 좀 더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자기 오른팔 왼팔도 잘라낼 의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고는 이 상황을 돌파를 못하지 않겠느냐,
그러면 한국은 참 힘들어지는데. 곽상도 전 의원 뇌물죄 성립 안 된다. 윤미향 의원에 대해서 벌금 1,500만 원 선고하는. 그리고 한국군 학살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주는 법원, 또 그걸 순차적으로 계속 문제 제기하려고 하는 민변, 이런 거에 대해서 대응도 못하고 있는 우리 윤석열 정부, 좀 위기가 아닌가. 새로운 위기가 오고 있다. 이재명 문재인만이 위기가 아닌 또 다른 위기가 오고 있다. 계속 이렇게 흔드는 거죠. 여기에 대한 대비를 윤 정부가 좀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좀 제가 이런저런 얘기할 때는 대체로 어느 정도 대책을 갖고 이야기하는데, 이번에는 솔직히 뾰족한 대책이 없습니다. 사법부 개혁이 필요하다는 건데 사법부를 어떻게 손을 내야 될지, 요거는 조금 더 저도 논의를 좀 해보고 방법을 찾은 다음에 다시 한번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사법부가 문제가 있다. 민변과 사법부, 일단 그걸 말씀드리고 오늘은 정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